자, 얘들아,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거 2개 빠졌다.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줘. 필기할 때, 얘들아, 여기 이렇게 좀 넣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A 합분은 부분집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기본. 자, 작은 거, 부분집합이 뭐야? 적은 놈과 큰 놈 합치면 무조건 큰 놈이 있죠. 지금 봐봐. 적은 놈과 큰 놈 합치면 큰 놈이야. 그리고 적은 놈과 큰 놈의 겹친 부분은 적은 놈이 되겠죠. 그지? 이거 줄 뻔했다. 지우기 전에, 눈에 보여가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모치고 이것들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되나요? 요거 잘 익혀놓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도 익히가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꾸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대칭 자집합 나옵니다. 이건 구분을 시대 있죠. 그 밑에 네모, 실전2에 보면. 그 다음에, 요거와, 누구요? 대칭 자집합의 여집합이 돼 있어. 둘 다 교과 외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얘는 교과 외예요. 교과 외인데 이걸 구분 것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쪽을 많이 내요. 지금 여기 보면 대칭 자집합과 대칭 자집합의 여집합,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 선생님 제목으로 배주집합과 약주집합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부 교과 외예요. 그러니까 교과가 이렇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나온다는 거야. 뭐가 나와? 응용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는 출제돼요. 좀 까다로운 건 출제되겠죠. 그러면 즉 집합을 여러분들 풀어보면 집합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요. 주로 뭐냐 하면 해석이 안 되거나 재반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 공부를 좀 했다 싶으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집합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몰라서 못 푼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 주위에 재반 요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학기 때 배웠던 요소들 이런 것들 또 다른 뭐 파트에 대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섞여지면서 못 푸는 거거든요. 그게 재반 요소들이 만약 자기가 문제를 풀 때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런 문제들에서 자기가 익혀야 되는 재반 지식들 있잖아. 그거는 따로 숫자 같은 데 필기해서 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얘들은 문제가 나오면 보통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그런데 좀 어렵게 내겠다 하면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연습을 좀 하면 인지가 좀 쉬운데 얘는 인지가 별로 안 쉬워요. 좀 까다로워요. 얘는 사실. 자, 일단 쌤이 대칭 자집합부터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칭 자집합을 우리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을 두 집합 AB의 대칭 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기호로는 이래서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얘는 이게 고등학교 공식 기호는 아니에요. 얘가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 무조건 아무 말로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 방금 했던 합집합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얘는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쓰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정한 건 아니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 나왔을 때 이 기호가 나왔다고 무조건 대칭 차집합 문제는 아니에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기호로 대칭 차집합을 다른 기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요 기호의 중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래 쓸 수 있어요. A 차 B 합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B 차 A 되나요? 그러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이래가지고 여기. 자, 구조가 어떻습니까? 대칭 차집합 두 개 대칭적 구조를 지었어, 그지? 그래서 이름을 대칭 차집합을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럴 수도 있겠네요. A와 B에서 나는 A 차 B 차 A, U, B 그치? A와 B에서 A, U, B를 차집합 즉 빼고 남은 나머지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로 많이 주는 건 이걸로 해가 제시를 합니다. 그럼 주로 이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어렵게 나오면 이게 중간에 뭐 소수형처럼 있잖아요. 실제로 응용 문제식으로 말로 줄 때는 중간에 이렇게 주고 조건을 까다롭게 주는 경우가 세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는 그거보다는 월등히 많은 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거 성질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많이 나와요, 사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될 때, 라고 안 하고, 이렇게 될 때, 라고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눈에는 둘 다 익혀놓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얘들은 대칭 차집합의 성질은 야는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열받는 문제를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벤다이그램 애들이 많이 그려. 그럼 되게 헷갈려 이거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많이 그려합니다. 그래서 이거 눈에 익혀놓자는 거야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요 이래가요. 대칭 차집합은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맞잖아요? 이거 두 개 바꿨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교환법 성립하지 그러면. 자, 맞잖아. 여기서 얘하고 얘가 그럼 요게 BA로 바뀌면 요 순서가 바뀔 거 아니야. 합집합에서 교환법 성립하니까 당연히 성립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거야. 결합법칙이 성립해. 뭐가 성립해? 결합법칙이 성립해. 얘는 벤다이그램 보면 되는데 잠깐만 요거 하나는 벤다이그램 생각해볼게. 자, A 있고 B 있고 C 있어. 일반화시킨 건 이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대칭 차집합 여기에 대칭 차집합 이렇게 B급으로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C 뺀 나머지 누구 뺀 나머지? C 뺀 나머지. 그러니까 얘를 충분히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거보다는 얘가 좀 나을 거야 아마. A에서 B를 뺀 나머지, B에서 A 뺀 나머지. 요걸 인지해가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 여기네. 잠깐만. 여기에서 C가 여기에서 요거 뺀 나머지니까. 그치?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뭐예요?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니까 C에서 누구? A와 B의 대칭 차집합 B급 친구 뺀 나머지. 그럼 요 노란 부분이야, 맞지? 합집합이니까 요렇게 되겠다, 그치? 요렇게. 그럼 여기는 봐. 야, 이거는 뭐 그냥 이야기했는데 이왕 시작하면 그냥 그리자. 이래 돼 있어. 그러면 B와 C의 대칭 차집합은 여기일 거야, 맞지? 자, A에서 얘 뺀 나머지 여기다, 그치? 그리고 B급진 데서 A 뺀 나머지 여기네. 같다 다르다 똑같아. 그치? 그래서 성립합니다. 같은 그림 나오니까. 그런데 봐봐, 만약 나왔을 때 여러분 이거 그리고 앉아있으면 한참 걸리는 거야. 뭐 한다고? 한참 걸려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좋아요? 이건 교환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 뭐? 결합법칙 성립. 이렇게 외워놓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쌤이 높아짐도 하나 이야기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보면 선생님이 야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근데 이름을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름 외워두세요. 그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해리포터 할까요? 그 해리포터 탄수가 여러 개가지고 그냥 이름 하는 것 같아. 범죄도시 예를 들어서 범죄도시 3 봤어? 하면 어떻게 돼? 범죄도시 3라는 이름 하에 뭐 나오고 하면 서로 알아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제목을 몰라. 야 마동석 나와가지고 있잖아. 범인 때려잡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두 개야? 그러니까 한참 걸리는 거야 서로 간에.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거 똑같아요. 제목은 범죄도시 1, 2, 3 해리포터 이름 모르겠다. 해리포터 1탄, 2탄 이런 있을 때 그 제목 와야 되는데 이 내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저장할 때 이름을 적어놓잖아. 그러면 자료를 다 보고 찾는 게 아니고 뭐야? 이름 보고 여러분들 찾아. 이름 보니까 이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외워놓는다는 거는 그 타이틀 안에 내용을 지각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딱 보고 이게 대칭 찾는 방법이라 하면 얘들이 연기대가 떠오르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얘가 그런 제목을 몰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문서를 그냥 1, 2, 3, 4 이런 말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들어가볼 때 보면 다 뒤져봐야 돼.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그 머릿속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대칭 차집합이다 뭐다 이런 기분 있잖아요. 부분집합 관계다 서로서다 무슨 법칙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타이틀까지 다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름까지. 자, 세 번째. 자, 요거는 쉽고요. 요것도 쉬워요. 자, A. 야, 그럼 봐봐. 요걸 그대로 넣어봐. 그대로 넣어봐. 그럼 A차 A 공집합. A차 A 공집합. 공집합, 합집합 뭐야? 공집합. 그런데 네 번째 가볼까요? 자, A와 공집합. 이래 돼 있어. 이거는 교합을 지성이하니까 공집합과 A 이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뭐가 돼? 선생님 A 차 공집합 A네요. 그죠? 이쪽은 공집합 차 A 공집합이죠. 그러면 A와 공집합 합집합이니까 A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때문에 재밌는 특징이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냐면 봐봐. 내가 이랬어. 대칭 차집합을 A끼리 계속 이었어. 이렇게 이었어. 이거를 내가 N개라고 합시다. 몇 개? N개라고 보면 만약 여기서 N이 짝수예요. 무슨 수? 짝수라고 하면 두 개 공집합. 그럼 봐. 여기까지 오면 뭐야? 공집합. 요거 두 개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면 A. 맞지? 다시 여기까지 한 개 들어가면 요게 되니까 공집합. 그럼 짝수계가 뭐야? 무조건 공집합이야. 그런데 N이 홀수계가 뭐 어떻게 돼? 요거에 해당되는 거지. A가 됩니다. 되나요? 자, 요까지는 익히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좋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자, A와, 요까지는 이제 익히기 쉽고요. 그 다음에, 쌤이 희귀하는 걸 익히면 좋은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안 내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봤자 한 문제인데, 물론 이제 고득점이라고 하고 100점 노릴까 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딴 것들이 할 게 많잖아요. 그게 무조건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세요. 근데 최선을 다해가 더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놓고 나머지는 직접 아까 쌤 요거 하듯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벤다이어그램 가는데 대칭 자집합 같은 경우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보는 게 당연히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벤다이어그램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시험 칠 때쯤 됐을 때는 이게 꾸준하게 했으면 야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장난 아닌데라는 느낌 와. 그러면 시험을 직접 넣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다만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외우지는 마.
알겠어요? 이해를 하고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기본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A 잡아했잖아.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걸 여러 번 하거든.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직접 넣는다고 생각할 때 직접 넣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아 이거 이래가지고 결론이 딱 나와. 근데 이걸 무대포로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였는데 영어 단어 뜻 생각 안 나는 거야.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내가 A 그 다음에 U 이래봤어요. 그럼 잡아요. A와 U 동집합이죠. 그죠? U 차 A 뭐예요? A 여야 합치면 얘 A 여야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A와 A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의미는 문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있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다뤄본 것들을 해볼 만하거든. 근데 생소한 거는 첨가는 그냥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여기에서 뭐 요 정도 요건 좀 복잡하니까 뭐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해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아니까 그나마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봐봐. A에서 A 열 뺐어. 그럼 뭐야? 뺄 거 없지. A에서 A를 뺐어. 그럼 뭐야? 뺄 거 없잖아. A요. 그럼 합치면 뭐가 돼? 6.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지금 멈추고 적은 사람들 일단 적고 일단은 요거는 내용이 꽤 많아요. 선생님 거기에 칸을 좀 적게 있는 것 같은데 좀 글자를 적게 해가지고 적으세요. 알겠습니까? 좀 작게 해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쪽은 일단 놔둘 테니까 다 끝나고 나서 적으세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지 봐야 될 거니까. 자, 자,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 봅시다. 8번째. 8번째 따져볼게. A여 하고 B여의 대칭 차지. 이거. 대칭 차지. 그럼 여기 한번 넣어봅시다. 우리가. 이거는, 선생님한테 여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세요. A여 합 B여. 요게 이제 A 대 B 대신에 들어갔죠. 차, A여 교 B여 이래 왔어. 여기까지는 understand? 자, 그럼 봐봐. 나는 얘를 고치면 차집합을 교집합을 고치는 걸로 하면 얘는 이래 가겠지. 그럼 요거는 두모로 방법에서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안으로 차고 들어가면 A 합 B. 그럼 교환법칙에서 A 합 B 그다음 A 합 B A 교 B 쌤이 얘하고 교환법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A 합 B 차 A 교 B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그냥 얘들이 대칭 차집합하고 똑같아. 이해되십니까? 저거 정도는 뭐 한번 짚어주는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사실 부담이 되는 사람은 한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금 한번 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해보겠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봅시다. 자, A 대칭 차집합 A 교 이래 있어. 자, 얘는요. 잠깐만. 그렇지. A가 아니라 그렇지. B, C로 갑시다. 자, A 대칭 차집합 B 교. 자, 이거예요. 선생님, 구별식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앞에 저 앞에 우리 했을 때 쌤이 차집합이 대칭 차집합 안 되는 거 보니까 한 개는 분배했는데 되고 어떤
완성은 안 됐어. 그지? 그거 똑같은 거야. 우연히 되는 거야. 이 경우에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여기 성립해요. 이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굳이 이거 한번 성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짚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란 것까지는 익히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왔을 때 해본다. 안 그러면 잘 외워주면 뭐 다 외워도 되고요. 자, 봅시다. 얘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A, B, C. 그럼 여기잖아. 맞아요, 이마? B교시가. 그럼 A에서 B 뺀 나머지 여기네. B교시 뺀 나머지 참. 그럼 B교시에서 A 뺀 나머지 여기야. 맞나요? 그래서 요거야. 요거하고 이거래 되겠다. 그치? 얘는 뭐예요, 지금?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니까 그거 막 하지 마.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어요. A와 B의 대칭 차집합, AB만 봐, AB만. 여기야. 맞나요? 그 다음에 A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이야. A, C 대칭 차집합이니까 요렇게 하고 여기야. 맞아요? 이거의 뭔 집합? 교집합. 그러면 요 노란 테두리 안에서 요놈 겹치는 거, 이쪽 노란 테두리 안에서 흰 거와 겹치는 거 이놈 똑같다고요. 이와 같이 해보면 A와 B 합 C의 대칭 차집합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이래 갈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아까 우리 12 해봅시다. 12에서 이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쌤이 만약 나오면 도움이 돼요. 자, 이래 왔어. 이렇게 된다. 그럼 교합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 똑같은 게 B 상관 A가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선생님, 얘 다시 적어보면 이래 되잖아. 이렇게, 그지? 선생님, A차 B 합 B차 A인데 얘가 공집합 되면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 나 A차 B가 이렇게 공집합이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B차에도 공집합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야? A, B는 요거야, 요거 둘 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A와 B가 같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일반적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BC 스택 같은 경우에, 절대 등급 같은 경우에 BC 스택 같은 경우에 조건을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어차피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운다기보다 지금 쌤이 했듯이 해봐가지고 이런 뜻이다 라고 가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해갑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볼 게, 대칭 자집합이 나왔을 때를 대비하면 이게 대칭 자집합 구조라고 보면 그림은 근데 벤다이어를 빨리 하려고 그림의 형태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A, B, C 세 개의 대칭 자집합은 아까 잠깐 그랬었죠? A, B, C 했을 때 이렇게 이거는 눈에 좀 익혀놓는 게 흰 부분 이런 것들을 추적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까지 있으면 얘들아 정리해놓고 이제 필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필기 공간이 좀 부족하면 쌤이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이거 하다 보니까 1륜쪽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나눠준 거는 그 편집이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새로 뽑아줄 거거든. 거기에 많이 적는다면 선생님이 공간을 충분히 넓게 해가지고 줄게요. 자, 요게 이제 대칭 차집합이고요. 대칭 차집합 여집합은 자, 얘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같은 조건인데 얘가 여집합이니까 뭐니까 이라 하면 이래 가면 되겠죠. 이거 뭐 우리가 그래도 수학하니까 대칭 차집합 여집합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이해갑니까? 그럼 첫째, 아까 처음에 나왔던 대칭 차집합의 기본 표현에 의해서 A 이는 B는 이거 여집합이 뭐야? 아까 대칭 차집합 1에 있었죠? 맞아요? 이거 전체에 뭐가 돼? 여집합. 그럼 드모로 이 갈로가 하나라고 보면 이래가는 거잖아. 갈로 여기 이래 되고 요 갈로는 한 덩어리야 항상. 그럼 요렇게 붙을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래 갈 거야.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겠네. 아까 대칭 차집합 이렇게 표현했죠. A 합 B 차 A 요 B 이랬잖아. 그럼 요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얘 교에 여 이래 가니까 이거 전체에 가면 여, 합 요래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둘 다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래 풀어서 주기도 해요. 요게 뭐야? A고 B지, 그지? 그러면 A고 B에 요 이래 가면 이거에 여, 요가 요거 있는 거야. 요거 비교 A 여. 그러면 여집합 정리하면 이쪽 먼저 적어도 되죠. 그러면 A요 맞죠? A 합 B요. 됩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B 합 A요.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해요, 우리한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왔을 때 이거 보면 이런 구조로 선생님 대칭적 구조다 치면 대칭적인 눈에 금방 띄니까 여집합 아니야? 해가지고 한번 뭐 벤다 그러면 힘드니까 열을 끄자마자 이렇게 가는 거 그거를 갖다가 조금 연습을 해놓으면 왔을 때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빨리 얘 정체를 알 수 있겠지. 그럼 하기에 좀 편하다는 이야기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그대로니까 얘는 맞죠? A교 B 요거 먼저 쓴 거야 이번에도. 그 다음에 합 A여 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야는 이제 벤달그램을 표현하면 이래 돼요. 이건 여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 U를 동반하고요. A, B 있을 때 대칭 차이가 빼면 나머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래가지고 아까는 직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얘는 대칭 차집합을 익히 나누면 대칭 차집합을 뺀 나머지 이래 돼가지고 익히가 조금 좀 그래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갔어요? 잠깐만. 자, 볼까? 자, 요거 아까 대칭 차집합, 요까지가 대칭 차집합이고요. 여기서 이제 성질을 조금 적어봅시다. 성질은 유형가격보다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경험치로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거는 괜찮아. 얘는 이래 가. 얘도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이래 가는 거야. 생각해봐. 요걸로 봅시다. 요걸로 A와 B를 바꾸었다 생각해봐. 뭐 했다고? 바꾸었다면
B차 A, A차 B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B차 A, AB를 여기서 바꾸었다면 그게 이래 가는 거지. BA 이래 가면 B차 A요, 요 A차 B요 이래 가거든요. 그럼 요거하고 위치 바꾸는 거잖아. 교환법칙. 교집합 때 성립하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대칭 자집합 여집합도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 B, C 이래 했을 때 해볼게. 저것도 복잡하긴 하네. 식이 복잡한데. 결혼부터 이야기하면 이래가 이거다. 이 그림만 알고 있지, 그지? 요거 그려봅시다. 순서대로 해보자. 자, U가 있고요. 식으로 되는데 이거 근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A와 B의 대칭 자집합은 어디야? A, B만 뭐 C는 관계없어. 그리고 요거 빼, 요 바깥, 요게 대칭 자집합이잖아. 그 요거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돼? 어우씨. 쏘리. 여기 하고요. 바깥쪽. 이해되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래 갈 거야. 어차피 여기서 대칭 자집 말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나는 요게 지금 비금식이 요거잖아. 그치? 그럼 비어진 게 어디니? 요렇게 하고 요렇게만 비어져 있어. 그럼 나는 여기서 뭘 만들 거냐면 얘하고 대칭 자집합 만들 거야. 그거 여집합하면 되는 거니까. 식으로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럼 봅시다. 빗금친데서 C 뺀 나머지가 어디에요? C를 뺀 나머지는 여기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 뺐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요래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옮깁시다. 그럼 지금 A, B, C 했을 때 난 지금 뭐야? 여집받고 하는 거 아니야? 대칭 차집합에 대칭 차집받고 하는 거야. 요 놈하고 C 대칭 차집받고 하는 거야. 좀 처음이 요거야. 그 다음에 근데 C에서 이거 뺀 나머지 C에서 빗금 친구 뺀 나머지가 어디야? C에서 그치? 요 C에서 빗금 친구 뺀 나머지는 여기야. 여기와 여기 그죠? 그럼 요거 뺀 나머지가 뭐야? 요거니까 이거 똑같네. 증명.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복잡한 거 있으면 하나는 벤다이를 할 때 이건 대칭 차집합 예집합하고 나서 이쪽을 할 때는 대칭 차집합 만들고 그거 뺀 나머지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이해 가볼까? 자, 방금 같은 순서로 해보자. A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뭐 외우는 거 얼마 어렵지 않고요. 이거는 똑같다 이렇게 외우는 게 쉽잖아, 그지? 이해됐으면 그럴 필요 뭐 있어? 대칭 자집합, 여집합은 세 개짜리는 똑같다. 이해갑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거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럼 봐봐. 대칭 자집합 찾으면 아까 했더니 이거 한다고 똑같아. 얘와 얘, 요거와 요거 대칭 자집합 한다면 여집합이듯이 야와 야는 대칭 자집합은 얼마야? A 합 A 여기가 U야 맞습니까? 이거 뺀 나머지니까 공집합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몇 개만 내볼까 우리? 자, 네 번째. 자, A와 A의 대칭 자집합. 그러지? 대칭 자집합에 보면 A차 A 대칭 자집합이야. 합 A차 A 공집합 합쳤으니까 공집합
집합에 그럼 이건 대칭 차집합이니까 여집합하면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A, U 이래 왔어요. 자 가봅시다. 그럼 여기가 U, 이게 지금 대칭 차집합이야. 그럼 이게 공집합이고 얘는 A 여집이지. 합치면 A 여니까 이건 A가 되겠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도 재밌는 게 하나 봐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봐봐. 나는 여섯 번째. 자, A. 자, 뭐였어요? 요거 U야. 그럼 여기다가 다시 A. 그럼 뭐야? 교합이 생겨가니까. 이거하고 똑같네? 그럼 여기까지가 A야. 다시 A. 그럼 어떻게 돼? A에 있어. 이거야, 다시. 그럼 여기까지 U야. 그럼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여기까지가 N개라면 뭐라면 N개라면 얘는 N이 짝수이면 U예요. N이 홀수이면 A 맞습니까?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거기 이제 배수집합하고 약수집합이 되어 있어. 선생님이 배수집합을 지나게 한 거는 둘 중에 하나 낸다 하면 일반적으로 배수집합을 좀 내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자,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배수집합 출제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배수집합을 한 거예요. 좀 지나게 한 거야. 거기 봅시다. 거기 배수집합 때 약수집합 이래 해놨죠. 제대로 쓸까요? 배수집합 때 약수집합 이래 있어. 어떤 책에는 뭐 밑에 미첨자들이죠. 이런 거 우리 요거 미첨자라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쓰는 걸. 근데 요거를 갖다가 배수집합과 약수집합 설명하려고 헷갈리지 말라고 문자를 다르게 썼는데 일반적으로 문제 낼 때는 똑같은 문자 쓰니까 선생님 똑같이 갈게요.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전제를 깔게. 이 대전 그냥 같이 하자. 자연수 K, L, M에 대하여 이래 위한 여기 배수집합 갈 거고요. 이쪽을 약수집합 갈 거예요. 그럼 배수집합부터 쓸게요. 자연수 K, L, M 의 배수의 집합을 각각 AK 미첨자 짧게 써 밑에 원래 작게 쓰면 미첨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1이니까 이런 걸 미첨자라고 부릅니다. 요거 A1 이럴 때 이럴 때 짧게 쓰지 밑에 이걸 미첨자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있어요. 얘를 AL, AM 이라 하면 자 얘는 무턱대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돼. 생각해보면 되는데 첫 번째 그럼 나는 이래서 A, L 합집합, 교집합 AM 이래 왔어. 이게 AK 같대. 그러면 잘 봐. 얘는 팁이 있어. 이거는 헷갈리면 가면 좀 없어 보이나?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실제로 헷갈리면 실제 수 대입 하며 판단하면 됩니다. 자, 쌤 두 개 나갈게요. 그냥 하는 거고. 잘 봐. M의 배수가 쭉 있어. M의 배수가 쭉 있어. 그럼 겹쳐지는 건 뭐야? 얘들이 공배수지, 그지? 그럼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맞죠? 그러니까 K가 최소 공배수 돼야지 빠진 것이 다 되겠다, 맞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야? K는 L과 M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바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리고 이래 와. 두 번째 A의 L E 이렇게 했어. A의 L. 오케이? 이래 되면 생각해봐. 이거 착각 많이 하는데 여기 봐. 이거의 배수가 줄까고 얘의 배수가 줄까. 근데 얘가 예쁘게 다 있으라고 얘가 수가 더 촘촘하게 박혀야 되잖아. 맞지? 따라서 L은 M의 배수다. 무슨 말이야? 배수는 다 돼. 배수는 다 돼. 이해갑니까? 미안. 반대입니다. L은 이걸 쓸까? 배수로 했습니다. 둘 다 쓸게. L은 M의 맞아. 배수고요. 반대로 똑같은 표현으로 M은 L의 약수가 돼야 돼. 자, 그럼 숫자로 한번 해볼게. 만약에 A4, 요 A 6 이래왔어. 그럼 4의 배수 쭉 가고 6의 배수 쭉 가면 다 합치는 뭐야? 겹치는 거. 공배수, 최소 공배수. 누구 A 12 이래 된다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래 왔어. A2, 요 A4. 그럼 2의 배수, 4의 배수 이래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얘가 이 안에 달려있으니까 얘는 A4 이래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A4 이래 봅시다. 이해갑니까? 야, 4, 8 숫자 크다고 하는 게 아니고 2, 4 이래 가니까 어떻게 돼? 일로 가. 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촘촘하게 있어야 돼. 촘촘하게 있는 중에 얘가 몇 개 갖고 왔나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는 2의 배수. 봐봐. 작은 쪽에 있는 거 이쪽이 M은 M의 배수. 맞습니까? 반대로 자 이쪽에 놓으면 뭐야? 얘가 더 좀 2, 4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 M은 L의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내용 이해돼요? 잠깐만. 뭐 이게 더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내가 되니까 K는 L의 뭐가 돼야 되고 배수가 돼야 되고 M의 배수가 돼야 되지. 이건 또는이지, 그치? 그건 이제 문제에서 보도록 합시다. 아주 특별적인 건 아니니까. 자, 여기 와서 약수집합. 자, 약수집합도 똑같이 갈게요. 자연수 KLM의 약수의 집합을 각각 AK, AL, AM이라 하면 첫 번째 이래가 볼까요? AL과 AM에 이렇게 돼 있어. 는 AK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N의 약수 죽이고 M의 약수 죽이어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교집합 얘와 얘의 공약수야. 그럼 L과 M의 공약수는 뭐야? L과 M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얘는 뭐가 되지? K는 L과 M의 최대 공약수와 비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되면 얘가 성립하고 얘가 되면 얘가 성립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래 왔다 치니까 두 번째 이렇게 됐고요.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래 갈까? AM 합 아이고 잠깐만 있어봐.
AL교 AM. 오케이? 이게 AK였어. 자, 이렇게 칠까요? 그럼 봐요. L가 M의 공약수야. 맞습니까? 공약수 주기죠. 그런데 AK를 이렇게 해야 돼. 잠깐만요. 안 들어있네. 쏘리. 이래 가야 됩니다. 이래 가면 요것도 근데 숫자로 문제 해줄까? A 예를 들어서 4 A 6 이래 되면 어떻게 돼? 4의 약수 6의 약수 겹치 뭐 한다고? 겹치. 그럼 뭐야? 4와 6의 최소 공약수의 약수 이래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근데 요걸 갖다 요렇게 생각해보자.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의 약수와 얘의 약수 결국 얘가 이거야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되려는 거야. 야가 얘의 뭐가 돼야 돼? 요거의 약수들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M 자체가 얘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따라서 얘는 K는 L과 M은 공약수. 그러니까 좀 더 큰 수로 해볼까요? A 예를 들어 24 교 A 할까요? 18 할까요? 자 이래 왔어. 그럼 뭐야? 24와 18 그럼 64, 63이니까 최소 공약수 6이죠. 이래 되겠지. 6의 약수. 그러면 나는 여기는 뭐 있어요? 1, 2, 3, 6이 이렇게 원소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1의 약수니까 1이죠. 2의 약수니까 3의 약수니까 6의 약수니까 전부 다 얘 분집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세요? 왜? 얘는 1일 거고요. 얘는 1, 2일 거고요. 얘는 1, 3일 거고요. 얘는 1, 2, 3일 거고요. 그지? 같은 것도 부분집합 되잖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잠깐만. 여기서 하나 더 할까? 잠깐만요. 이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만 더 할게. 여기 있을까요? 여기 들어갈 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래 갔어요. 배수집합 중에서야 A의 L, 합 A의 L 이래 봅시다. 그럼 봐. L의 약수가 L의 배수가 주 있고 M의 배수가 주 있어요. 근데 얘가 K의 배수에 속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야의 배수가 얘에 있으려면 K가 얘의 약수가 돼야 돼. 맞지 않냐?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얘의 약수가 여기 있으려면 얘의 배수가 여기 있으려면 K가 얘의 약수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 만약에 A12 A 뭐까 4하고 이쪽을 뭐할까요? 9로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는 9 또 불러 18 1이 쭉 갈 거야. 얘는 4 8 12이 쭉 갈 거야. 그치? 그러면 양은 뭐야? 9의 약수가 되면 1, 3, 9 중에 하나가 있어. 예를 들어 1, 3, 9 중에 있어. 1, 3, 9 있어. 그러면 1의 배수는 이거 다 먹어. 3의 배수도 얘를 다 포함해. 9의 배수도 얘를 다 포함해. 맞지 않냐?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가 지금 4, 8, 1을 하는데 4가 약수가 1, 2, 4거든? 그럼 1의 배수 안에 이게 다 들어가. 2의 배수 안에 다 들어가. 4의 배수 안에 다 들어가니까 얘가 AK의 부분집합한 뭐야? 결국은 얘를 다 먹기 위해서는 K는 얘의 약수가 돼야 되고 K가 얘의 약수가 돼야 돼. 맞지 않냐? 그럼 이 경우는 1이 되겠지. 이해가요? 그래서 요렇게 적었을 때 나는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게 뭐예요? K는 L과 M의 공약수는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L과 M의 최대 공약수 이래 되겠지. 됩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볼까? 이런 것들을 그냥 무턱대고 외운다기보다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자꾸 연습해가지고 당연히 이래 되는구나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산이라든가 아까 합집합, 교집합, 뭐 관계, 식정리 이런 것들 있잖아. 앞에 있던 거 실전 들어오기 전에 했던 거 그런 것들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쩌다 나온 건데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맞춰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좀 해야 됩니다. 익숙하게.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실전 4 보세요. 증명 또는 집합의 연산성의 인지 방법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까 잠깐씩 언급했던 건데 증명을 하나 이랬을 때 이런 경우 있어. 아까처럼 기본 성질이다, 연산 법칙이다, 드모르간 법칙이다 이런 것들 A차 B는 A로 B여다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쌤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이야기 이용하는 거야. 그지? 됩니까? 따라서 거기에 쓰면 이래가요. 쌤이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 별표 이래 돼 있을 거야. 요래 돼 있는데 쓰세요. 기본 성질에 대한 식이나 간단한 연산 법칙에 대한 관한 식에 관한 식 얘는 주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합니다. 증명할 때 되나요? 그 연산식도 간단한 연산 법칙했는데 간단한 연산식은 벤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잡한 연산식. 와, 스님. 이래서 연산식이 복잡해가지고 너네가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망하겠어. 이걸 어떻게 이런 것들은 거의 정리할 수 있는 식을 주겠지. 그치? 그러니까 걔들은 우리가 아는 그거 연산법칙 과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정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별표 있는 데다가 이런 거지. 만약에 문제가 이래와 있어. 쌤 A 차 B차 A 이랬어. 자, 쌤이 하나 보여줄게. 자, 요런 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거 잠깐만요. 합합시다. 자, 요런 식이 있다 치자. 그럼 이거 벤다이어그램 해도 되겠지. 어떻게? A, B 이랬을 때 A는 이거 전체, B차 A는 어떻게 돼? 여기. 맞습니까? 합치면 A 전체와 B차 A니까 여기. 맞습니까? 다야 A야 B네. 그치? 이래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선생님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너네들한테 보여주기 하고 요래가도 되고요. 안 그러면 얘를 식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A하고 우리가 B로 A를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에서 이렇게 잘라서 가고 갑시다. 그럼 A와 B 요 A와 A가 맞아야 하니 그러면 A, B가 되고요. 이쪽은 왜 전체 입항유 그리고 뭐야 A와 B 이렇게 가는 걸 식으로 즉 연산법칙과 성질에 의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벤다이어는 어려울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식 드모르간 법칙 교환법칙, 연산법칙, 분배법칙 같은 그런 연산법칙들하고 기본 성질은 즉 A와 A가 뭐였다? U였다. 또는 A와 A는 공식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진짜 복잡하게 하다 보면 이래 돼.
식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되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결론을 내기가. 이럴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자, 영상 법칙. 자, 이렇게 할까? 이랬습니다. 식 정리를 하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좀 돼 있는데 요령이 그거는 문제에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뭐 이야기를 또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못 알아서 아니고 직접 찍어보고 이 말이구나. 즉 선생님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네 가지 나는 이제 내용을 알고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 들으면서 지금 저 말이구나 저 말이구나 이래 가는데 구체적인 예 없이 지금 좀 더 있다 했던 것들이 구체적인 예 없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해갑니까? 그게 이거야. 시계 복잡한데 막 중요한 데 있잖아.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 있어. 시계 뺑뺑뺑 돌아. 이럴 땐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마무리를.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집합현상 내용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유한법칙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첫 번째가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거야. N, A 합이 NA 개수를 나누는 거야. 집합의 현상 아니야. A하고 B 있는데 결국 얘는 A와 B를 합집합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원소를 한 번씩 다 가져가겠다 이 말이거든. 근데 개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개수 몽땅 세고 여기 있는 개수 몽땅 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부분을 몇 번 셌어? 두 번 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 A 곱 B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선생님 A와 B가 소소야. 이래 되면 어떻게 되지? 소소라면 요 부분이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N A 합치면 NA 마이너스 NB 이래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런데 이 식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너무 간단해가지고요. 이것도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요. 얘하고 얘를 이항해보세요. 이걸 1로 이항하고 얘를 1로 이항하면 N, A, 교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합이야. 선생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만 쓰고 있었는데 얘들 학생들 보니까 이걸로 갔을 때 숫자도 였고 식의 구조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외워버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이항치고 막 계산하고 있더라고. 그럴 바에 이렇게 놓는 게 낫지. 바꿔도 되네. 이렇게. 이해갑니까? 자, 이건 두 번째는 이래 가는 거야. 이제 세 개짜리. 몇 개짜리? 세 개짜리. N, A, 합, B, 합, C. 외우는 방식, 물론 거의 다 외우고 있지 싶은데, 외우는 방식이 이래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한 개짜리 다 하고, 두 개짜리 뺐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짜리 다 합니다. 요 안에 한 개짜리 들어가는 거. 그리고 두 개짜리 다 빼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세 개짜리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이해갑니까? 외우세요. 자, 그리고 양은 뭐 증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이건 얘만 증명인데, 자 A, B인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 원소를 적는데 개수를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요 부분에 A가 있고, 요 부분에 B가 있고, 요 부분에 C가 있다고 칩시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근데 요거는 NA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MB는 B 더하기 C야. 그러니까 등호가 되려면 A가 한번 빠져야 되지. 이게 마비 이렇게 그래야지 좌우변이 같아져. 여기 아까 봤듯이 두 번 셌으니까 한 번 빼준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A, B, C 이래 있어요. 여기에 A게, 여기에 B게, 여기에 C게, D게, E게, F게, G게 이래 있다 칩시다. 원소의 기수가 각 구역마다. 그러면 조동은 A, B, C, D, E, G, F, G 다 돼 있는 거 얘 오겠지, 그죠? 그럼 요쪽에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맞습니까? 그 다음 B는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F 맞나요? 여기 좀 띄워놓을게요. 자 이게 A 이게 M 이게 LA M이죠. NC는 C 더하기 F 더하기 D 더하기 G 맞습니까? 난 여기다가 N교비 A교비 B 더하기 C네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놈 B교 C 여기죠. 그럼 C 한번 빼고 F 한번 빼고 자 그 다음에 C교 A CD네요. C 한번 빼고 누구 빼요? 여기 D 빼야 되겠네. 그치? 이래 갔어요. 돼요? 그럼 이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 B 없어졌어요? C 다 없어졌네요. 그치? B 없어졌어요? F 없어졌어요. 그럼 해봐. 남은 이거 A, B, C, D, E, F, G 요래 하는 거 맞습니까? 잠깐만. 선생님 잘못 쓸까 그지? 미안해. 마시 C, C, C 이게 없어져야 돼. 누가 한번 빠졌어? 나는 A야 B야 C의 원소의 개수는 A에서 G까지 들어갔는데 C가 빠져. 즉 여기가 한번 빠져야 돼. 그래서 플러스 C 요거를 한번 더 해줘야 되는 거야. 증명을 이래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진짜 구체적으로 되게 복잡한 문제 많아요. 좀 까다롭게 들어가면 얘가 이런 경우도 있어. 얘개수를 모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까다로운데 그런 것들은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기호화시켜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문제풀이 하거나 이런 거 합시다. 자 지워도 되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합집합 했어요. 합집합 교집합 쪽에서 나오는 거 했고요. 세 번째 여집합 이래 가요. 선생님 NA 여 NU에서 빼기 NA 한 거지. 그러면 NA는 NU에서 NA 열을 빼는 거야. 왜요? 나는 NU만 NA 플러스 NA 열이다. 그런데 그럼 뭐 이럴 수도 있어. 선생님 그냥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 이해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어느 정도로 식이 익숙하게 만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집합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그것도 중요한데 얘는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잘 봐요. 나는 N, A 차집합 이러면 문제에서 있는데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이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하면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객관식, 주관식 서술이 주관식이 아니지 단답형 쪽이 오히려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음에 만든 거 틀린 거 있을 때는 누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빠르게 읽잖아요. 그러면 딱딱 끊어서 조건하고 보면서 따지지 않으면은 틀렸어. 근데 그냥 넘어가버려. 맞는 줄 알고. 그런 착각을 많이 일으키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쪽은. 얘는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A차 B라는 건 뭐예요? 앞에 집합과 뒤에 집합과 겹친 부분인데 앞에서 남은 나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A개, B개, C개라고 하면 앞에 거는 뭐야? A야, A, 그치? NA 이거는. 근데 NA에서 나는 NB를 빼면 이래 되면 즉 이 영역이 포함되지 않는 여기를 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주의해야 돼. 그래서 얘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심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미지 어려운 건 아니고 차집합
집합 문제를 가지고 가보면 개수니까 뭘 빼야 돼요? A교 B의 개수를 뺀다.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이런 표현도 가능하단 말이야. 어떤 표현? N, A 합비에서 NB 전체를 빼겠다 되는 거야. 부분 집합에서 나왔던 거죠. 그죠? 형태를 쓰면. 이까지 이해 가세요? 이거 좀 주의하세요. 여기서 이건 맞다 틀리다 틀리고 이해 가세요? 근데 대신에 이래 갔어. 만약에 A고 B가 공집합이면 서로 소리면 어떻게 돼? 겹치는 게 없단 말이야. 미안. 이건 아니지. 미안하다. 이게 아니고,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이거 어떻게 돼요? A 안에 B 있다. 이래가지고, 그지? 그러면, 다 겹치니까. 뭐하니까? 다 겹치니까 NH 합의는 NA에서 NB를 빼게 되지. 아까 같은 것 따르면 했었죠, 그죠? 이거는 맞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인가요? 얘하고 얘는 이게 이거 건데 이게 있으면 이 조건에서만 생각하라고요. 이게 없으면 A, B, EV, 모두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되는 때도 있지만 안 되는 때도 있으니까 틀렸지.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보면 실생활 응용 문제에 행복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런 뜻이야. 실생활 응용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지 같은 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우리반 학생 전체 30명이 수학을 몇 명을 듣고 영어를 몇 명 듣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반 학생 전체 30명 하면 N과 30 전체를 하니까 수학 듣는 학생은 A 집합하고 NA가 15 이런 식으로 이걸 적어야 돼. 그래서 말로 줄 때 있는 그런 문제를 서술형 실생활 응용 문제라고 하는데 실생활 응용 문제라고 그러는데 다른 용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실생활 응용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방금 내가 쌤이 적었듯이 이거를 수식합니다. 뭐 한다고요? 지문을 읽고 수식화한다. 스텝 1에 적으세요. 스텝 2. 스텝 2에는 뭐 적냐 그러면 내용을 수식한다. 이래 봅시다. 다시 쓸게. 미안해. 스텝1은 지문을 읽고 지문의 내용을 수식한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 수식화한 정보를 봤을 때 우리가 정보가 두 개를 공식대로 이면 그게 공식대로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보니까 NA 앞에 정보가 있어요. NA 정보가 있고요. NB 정보가 있어요. 그러는 거 나한테 NHB가 NAB가 얼마니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야는 얘대로 몇 빼기 들어가지. 근데 아까 우리 익힌 대로 하면 얘는 이거 두 개 하면서 이거 뺀 거 이렇게 바로 하면 되잖아요. 이걸 공식대로 가서 표현한 거예요. 공식대로이면 공식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뭐 무조건 벤다이어라는 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공식대로면 공식대로 바로 적용 가능하면 공식대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알겠습니까? 수식화 있는 걸. 근데 예를 들어서 공식 적용이 어려워. 이때는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럼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리고 밑에 별표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볼 때 이런 거 있잖아. NA 교비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이런 문제 있죠, 그죠? 그와 같이 이쪽에서 최대값은 최소값 구하기는
하는 것보다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 쌓이면 어떻게 돼? 벤 다이어그램에서 아니네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게 편하니까 지금은 벤 다이어그램 이용 이렇게 익혀가지고 하다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쌓이고 나면 벤 다이어그램 적용이 어려운 건 다르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벤 다이어그램 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조금 덜으려고 했는데요. 시간적으로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리를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보자.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하고 하든가 안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골라서 그것만 따로 올리든가 알겠어요? 안 그러면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여러분들 일단 풀어보고 질문 받아서 하든가 그거는 선생님이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서 판단하도록 합시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 고생했다. 듣는다고 열심히 공부하세요.